일단 특성조 나오면 알려주고. 생각보다 그냥 50점 때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자, 일단은 이제 중간고사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뭐 끝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어디부터 나가냐면 102페이지 고차 방정식부터 나갑니다.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고차 방정식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고차 방정식이 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좀 푸는 시간도 이제 주고 그럴 텐데 선생님이 이 고차 방정식 자체가 뭐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고차 방정식 자체가 이제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고차 방정식은 크게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 방정식까지 배웠냐면 1차 방정식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고 고1 때 또 2차 방정식 배웠지. 그죠? 저번 시험 범위에 2차 방정식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2차 방정식 엄청나게 중요하고 뭐 미친듯이 씁니다. 뭐 모른다는 거는 뭐 구구단을 모르겠다는 거랑 이꼬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무조건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고2 때 말하는 고차 방정식은 몇 차랑 몇 차를 얘기하는 거냐면 3차와 4차를 얘기합니다. 3차와 뭐를 얘기한다고? 4차 방정식을 얘기해요. 5차부터는 다루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제 3차랑 4차 방정식을 그럼 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한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3차,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을 못 구한다고. 2차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 뭐 써서 근을 구했지? 우리 은희야? 근의 공식. 그치? 완전제곱식 만들고 제곱근의 원리를 통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해를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고차 방정식부터 3차랑 4차가 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찾는 방법이 없어요. 못 찾아요. 못 푼다고. 그래서 뭐 3자가 너무 큰 수기 때문에 고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풀 수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본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못 푸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겠지. 선생님 여기 다 풀리는데요? 풀리는 것만 갖다 놓은 거지. 풀릴 수 있는 것만. 인수분해가 되는 특이한 케이스만 나오는 거고 대부분 한 100%로 보자면 99.9%는 못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 고차 방정식은 해를 구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100%? 인수분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방금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아파트 앞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3차랑 4차만 달아 보일 때는 다 인수분해가 첫 번째야.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은 결론은 어느 단원과 무조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인수분해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3차랑 4차 방정식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뭘 해야 된다? 우리 하연아?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못하는데요? 그럼 망한 거예요. 인수분해 못하는데요? 할 게 없어. 근데 못 구해. 방정식의 기본이 뭐야 다? 해 찾고 근 찾는 거 아닙니까? 뭐 방정식에서 우리 다른 거 찾는 거 본 적 있어요? 항등식은 미정계수 찾잖아. 해 안 찾잖아. 항등식은 다 해가 무수히 많은 그 실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몇 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수분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죠?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유형 1번 문제를 볼게요. 유형 1번 문제. 자, 몇 개만 하면서 뭐 천천히 나가봅시다. 689번에 이제 몇 차 방정식이 나왔냐? 3차 방정식이 먼저 나왔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거. 딱 보자마자 몇 차 방정식이다, 은희야? 몇 차 방정식이다? 3차 알파 베타 가장 큰 놈, 작은 놈, 가장 큰 놈, 작은 놈. 그럼 이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인수분해가 뭐였죠?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0이 되는 거를 때려 맞춰서 찾았지. 보통 뭐 대입하면 0 됐죠?
1인가요? 아니야?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봅시다. 1을 넣어보면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는 0이 됐네. 그럼 요 식은 뭐를 인수로 가지는 거지? 우리 하율아? 1일 때 0이었으니까 뭐를 인수로 가지는 거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겠죠. 정확히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하면 서로 못한다니까. 자기가 다 고민해보고 수동적으로 공부해서 답이 안 나와요. 1을 가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고. 그럼 여기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구하면 되겠냐? 우리 얘 어떻게 구하죠?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죠. 1차씩 나누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겠죠? 당연하겠지만 직접 나누기보다는 조립제법을 당연히 쓰겠죠. 1번 시험 보면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를 1로 조립제법 써서 몫을 구하는 거죠. 1, 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0 나와야 돼. 0 안 나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계산. 당연히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야. 왜 끝났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끝났죠? 당연하겠지만 2차식까지 오게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뭐를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까지만 떨어지면 다 푼 거야.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건 뭐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는 뭐로 되죠? x-2랑 뭐랑 되죠? x 플러스 1로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0인 거는 이게 0 또는 이게 0 또는 이게 0인 거니까 이 근은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이게 셋 중에 하나가 0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근은 몇이죠? 알파는 몇인 거야? 2가 되는 거고 베타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무조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몇이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뭐 이런 간단한 문제. 누구가 봐도 풀어야 되는 문제죠. 뭐 어렵습니까? 하긴 어려워 이거? 이거 못 풀면 그냥 뭐 집에 가시면 돼요. 그냥 곧바로 이제 이번 시험 기말고사도 이제 망했구나. 이거 뭐 앞장이 나올 만한 문제들인 정도의 수준이겠죠? 이제 3차 방정식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누구 하면 되겠죠? 4차 방정식을 해보면 되겠죠? 4차 방정식 처음 나오는 게 691번이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고차 방정식 하나씩 해볼게요. 3차하고 4차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4차는 좀 귀찮아요. 왜 귀찮냐? 2차가 되기까지 몇 번이나 인수분해를 한번 해야 되냐면 2번 정도 해야 돼요. 2차까지 가야하면. 일단 얘도 뭐 집어넣으면 0 되죠? 1 집어넣으면 0 되나? 1 집어넣으면 0 돼요? 1 집어넣으면 0 되죠? 보통 1 많이 주잖아. 1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 1 빼기 6은 0이죠? 얘는 x-1로 되는 거니까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1로 또 조립제법을 씁니다. 1, 1은 1, 4, 4, 1은 4, 7, 7은 7, 6, 6, 0. 그래서 얘가 x-1을 받겠고 요게 가지고 있죠. 좀 내려서 쓸까? 얘가 x-1을 가지고 있겠고 그 다음에 3차식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해야 돼. 뭐로 되면 0 되겠냐 하율아? 뭐 주면 0 돼? 뭐 주면 0 돼?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얘는 8 얘도 안 되네? 마이너스 2도? 그럼 뭐 내야 되냐? 마이너스 2, 마삼까지 가야 돼? 마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은 9, 4 36 마이너스 3은 7, 3, 21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도 안 되네? 뭐 어디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몇 가지 가야 돼? 마이너스 3이 안 된다고? 마이너스 10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그지같이 문제 냈어요? 야씨. 보통 이거 약수들 중에 있는데 양수는 안 되잖아. 누가 봐도. 마이너스 6 접어놓을게. 마이너스 216. 마이너스 66에 36에다가 4 곱하면은 6, 4, 4, 3, 12, 144. 마이너스 7, 6에 42. 플러스 6. 또 안 될 것 같은데? 뭐죠? 우리 뭐 잘못했냐? 뭐가 안 돼, 왜? 마이너스 1이 왜 안 됐지? 마이너스 1이 돼줬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마이너스 다시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치, 플러스 6. 아, 안 되네. 마이너스 1이 진짜 안 되네. 마팔인데 10인데. 이거 뭐지?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놀라운 문제가 있어요? 뭐 이상한 문제네요? 마이너스 2도 안 됐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됐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8, 4, 16, 마이너스 14, 플러스 6. 되네. 마이너스 2가 됐네. 마이너스 2가 됐네요. 이게 22고 이게 22잖아. 되네, 마이너스 2가. 근데 안 될 리가 없지. 뭐 이상하다 됐어요. 근데 계산 잘못했나봐요. 마이너스 2로 또 써볼게요. 그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2 곱하면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6, 0 됐죠?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1 인수로 바뀌었고 x 플러스 1을 또 인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뭐를 구하라겠냐면 모든 실근의 합의를 구하라겠어. 그래서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돼. 실근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 서우야? 얘 실근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을 써요. 짝수 판별식을. 그러면은 마이너스 B'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음수니까 허분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실근이 안 나와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허분이란 얘기예요. 허분은 나오기 때문에 실근은 여기서만 나오죠. 실근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네들 어떻게 하래? 더하라고 됐어요.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연습하셔서 3차식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4차식은 몇 번 해야 된다? 2번이나 조리제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다. 그렇지만 뭐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못 푼다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겠다. 요거 연습하는 시간 조금 좀 이따 줄 거고 하나만 더 풀고 그래서 첫 번째 3차식과 4차식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유형 2번은 다시 몇 차 방정식이 나왔죠? 4차 방정식이 나와요. 여기 4차 방정식은 잘 보면 알겠지만 고차식의 인수분해로 하는 게 아니라 시환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8은 0. 자, 요 문제가 단골 문제야. 쉬운 문제로 나올 때. 이게 전개하면 4차식 나온다는 건 알겠죠? 제곱의 제곱이니까 4차식이 나오는데 얘는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뭐 고차식의 인수분해 썼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친구들이죠. 얘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공통 부분이 보이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죠. 4차식이긴 하지만 얘도 다 배웠던 거예요. 인수분해 파트에서. 얘를 이제 대문자 A로 치환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고요. 당연히 치환하는 거는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거의 다 돼요. 안 되는 경우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도 들어가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차식까지 다 떨궈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2차식까지 떨궈지면 걱정이 없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인수분해해요. 얘는 x-4, x 플러스 1. 얘는 x-1, x-2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근이 4, -1, 1, 2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찾아야겠냐면 양의 근의 합을 구하래. 양수만 찾으래. 얘랑 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수군만 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 1, 2를 다 더하면 몇이 된다? 7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이런 간단한 문제죠. 인수분해 되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문제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몇 개만 또 풀어볼게요. 690번과 697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0번과 몇 번? 690번과 697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 두 문제. 못 풀면은 이제 조금 내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참 공부를 안 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690번과 697번 한번 풀어보면서 잘 풀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697번도 상문제긴 하지만 그냥 치환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많이 봤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698번은 인수분해에서 얘의 이름은 뭐였죠? 어떤 식의 인수분해였죠? 698번은 보호 2차식의 인수분해였죠? 여기서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첫 번째 문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보호 2차식에서 정말 쉬운 문제죠.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그 문제. 그죠? 얘 뭐로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뭐로 인수분해 되겠어요? 4로 되는 문제죠. 누가 보더라도 쉬운 거. 또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근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나와서 다 절대값이어서 더했대.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2고, 얘도 2가 되겠죠? 절대값 씌우면. 그죠? 다 양쪽 바뀌니까.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6이다. 이게 답인 거죠.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거는 조금 너무 심심하잖아.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겠지. 그게 이제 몇 번이냐? 그게 이제 700번? 700번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보기차식에서. 그럼 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시험 문제 얼마가 안 됐어요. 사실 우리가. 번호 봐라. 얼마나 깔끔합니까? 700. 그쵸? 700.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너스 같은 거기 뭐냐. 지금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날로 먹는 부분인 거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부분.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 우리 하유라. 후기자식이잖아. 어떻게 인수분해요? x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4에서 갈 거냐 마이너스 4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로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이 나오니까 얼마 더 빼야 돼? 마이너스 4x 제곱. 근데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묶인다 안 묶인다? 묶이죠. 이렇게 묶이게 된다고 했죠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다 알려줬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이제 한 번 더 하고 한 번은 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기차식에서 이때 이제 두 음의 근을 알파근, 음의 근을 구해내서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1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고요.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면 1 뿔마 루트 5가 됩니다. 근의 공식 쓴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음수인 근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음수인 근은 누가 되냐면 알파라고 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 베타라고 할게. 음수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양수근이기 때문에 버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은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루트 오면 두 개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된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문제, 워낙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풀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보너스 부분이에요. 인수분해 잘 돼 있으면 날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틀렸다. 나 혼자 튀었겠구나. 정말 나 혼자 튀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2번 문제는 약간의 응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지. 문자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702번에 봤어. 이게 보기 차신 거는 보이죠? 702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념대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바로 생각을 안 하고 수학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얘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야. 딱 보자마자 702번에 딱 봤어. 복 2차식이네. 왜냐면 다차 방정식인데 딱 숫자만 있잖아. 그러니까 702번 문제를 봤어. 그냥 여러분들이 봤어. 그럼 보자마자 복 2차식이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잘 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복 2차식이 나왔다고 치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뭐죠? 복 2차식이 나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가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던지 안 되던지.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 문제는 크로스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왜냐? 여기 개수에 미정개수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다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절대로 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 안에 미정계수가 있든 없든 인수분해가 안 되도록 주는 길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풀 수가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푸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방법이 존재하질 않아.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100%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100% 된다. 안 되는 문제를 주면 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뭐로 인수분해 되죠? A랑 묶으면 A랑 A 플러스 3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쓰면은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A랑 A 플러스 3으로 되는데 말만 해야지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미정계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쪼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a랑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근을 구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1차항이 없잖아. 그럼 b가 0인 거야. b가 몇인 거라고요? 0인 거야. b가 1차항 계수가 없어요. 판별식을 쓰면 d1이라고 할게. 0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돼서 4a가 됩니다.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허근이 나오는 거야. 허근 나오는 게 맞아요. 음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d2를 쓰면은 1차항 계수가 없지. 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에 마이너스 a 빼기 3이 4를 보는 거죠. 그럼 4a 더하기 12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여기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겠죠. 뭐를 구하겠어?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겠죠. 그럼 얘는 100%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얘가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허근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양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실근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근과 계승계를 쓸 건데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그래서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그래서 a는 1이죠? c는 뭐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상수항이에요. x가 없으니까. 그래서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뭐가 돼야 돼?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근각이동이 쓴 거야. 근각이동이 쓴 거야. 연습을 안 했던 애들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문자만 들어가면 망해. 연습을 안 해. 이 문자랑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 이게 연습 안 해서 되는 경우가 없어? 근데 저 안 되는데요? 그럼 네가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다 필요가 없어요. 뭐 연습 안 했는데 잘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연습을 다 해야 돼. 문자가 들어갔을 때도. 그 다음에 이거 넘겨. 마이너스 a는 넘어가면 플러스 3이죠? 2죠? 그럼 a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지. 뭐를 구하겠어? 모든 허분의 곱. 여기서 구하면 되죠. 여기서 a분의 c를 쓰게 되면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다음 뭐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a 구하는 거니까 2가 되고요. 답이 2예요. 굳이 인수분해하진 않을게요. 귀찮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잘 보세요. 이정계수가 보통 들어가요. 인수분해가 되는 건 명확하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좀 어렵게 시킬 때 애들이 뭘 어려워하냐면 여기 미정계수, 계수에 문자 들어가면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은희를 살려야 돼. 은아, 살아나. 소환하란 말이야. 응? 죽지 마. 어? 자, 상방방정식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상방방정식까지 하고 일찍 시작하진 않았으니까. 자, 유형 4번. 상방 다차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뭐라 본다? 다차방정식에서 뭐 상방방정식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대칭인 다차방정식이라고 할게.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뭐 어떤 케이스라고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 대칭인 다차방정식 유형 4번 위에다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대칭인 다차방정식. 그러니까 유형별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보자마자 넌 개. 모르면 벌써 인수분해를 망한 거예요. 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그럼 벌써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 내가 얘를 봤어. 이제 내가 시험지도 봤단 말이야. 시험지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봤어. 다차방정식이네 생각을 했겠죠. 그럼 다차방정식을 딱 보는 순간 처음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 뭐 집어넣으면 0대일까를 봤겠죠. 어떤 거 집어넣으면 얘 0대지? 이걸 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걸 집어넣어도 0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봐야 되냐? 얘 고차식의 인수분해 안 되네? 이게 지금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봤는데 그런 생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개념대로 공부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사실 기본이야. 내가 상위권에 가고 싶다. 그럼 개념이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돼. 돌고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보는 순간 이 가운데 x제곱의 개수에 대해서 대칭인 걸 보일 겁니다. 1, 5. 여기도 1, 5. 대칭이죠.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개수를 통해서 대칭이 되는 경우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상방방정식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칭인 다차방정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대칭이 되는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주 특수하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얘는 0을 집어넣으면 근이 안 돼요. 0이 근이 아니에요. 0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0이 근이 아니기 때문에 x제곱 나누는 거야. 0이 근이잖아요.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거야. 잘 봐봐. 내가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잘 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얘 근이 뭐죠? 우리 서우야. 근이 뭐야? 이때 0이랑 3이지. 근데 내가 얘를 그냥 x로 나누잖아? 아무 생각 없이 x로 나눌게. 얘를 내가 x로 나눴어. 양변 x로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3은 0이 돼. 자, 근이 뭐밖에 안 남았죠? 3밖에 안 남아.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함부로 나누게 되는 순간 근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나누는 게 아니야. 기본이야. 0이 근이 아니라고 확신했을 때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잘 봐봐. 얘 분명히 근 2개였잖아. 그럼 몇 개를 줄었죠? 나눠가지고 하나로 쪼갰죠. 그럼 오답이야. 망한 거예요 그냥. 0하고 3이 근이었는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됐으면 뭐 쓰겠어? 근으로 3 쓰겠죠? 오답이야.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x제곱 나눌 거야. 그럼 왜 가능하냐? 뭐가 근이 아니기 때문에? 0이 근이 아니야. 0 대입하면 성립해 안 성립해? 안 성립하지. x는 0이 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눌 때도 함부로 나누면 0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눠야 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하면.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거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돼요. 양변을 가운데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대칭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얘랑 묶일 수가 있고 얘랑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4차 방정식 중에서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종종 학교 시험들에 나옵니다. 기말고사 때. 근데 이거 틀리면 뭐 슬픈 얘기인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사실 뭐 인수분해 파트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튀었다. 되게 치명적이에요. 일단 응용도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얘랑 갖다 써요. 이렇게 5로 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공통 부분을 이제 치환하는 방법을 씁니다. 정해진 패턴이에요.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치환을 할 거냐? 자, 치환하면 100% 다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치환하게 되면 다 2차 방정식 가고 인수분해 됩니다. 크로스 인수분해. 얘로 치환해요. 얘를 대문자 A로 놓으면 얘는 뭐로 표기할 수 있겠죠? 제곱한 다음에 몇 빼면 되는 거죠? 얘 제곱해서 몇 빼면 얘 나오죠? 2 빼면 나오겠죠?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에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고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넘어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냐면 a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인수분해도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치환한 상태에서 내린사슴 정리를 하면 a제곱 나오겠고요. 플러스 5a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모든 문제는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되죠. 안 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6이랑 뭐로 되는 거죠? a 플러스 6이랑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이제 a 자리에다가 다시 1을 갖다 놔요. a 자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까 x제곱 나눴죠? 다시 x제곱을 곱해줘요. 자, 나눴던 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 x제곱 어떻게 한다고? 곱해줘요. x제곱을 곱해주는데 여기다가 x 곱하고 여기다 x 곱해요. 나눠서 곱해요. 여기다 x 곱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얘 x 곱하면 6x 여기 x 곱하면 1 자, 얘도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뭔 거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근해 공식을 쓰던지 뭐 근각 계정에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는 식은 나오냐? 판별식 써보면 3의 제곱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8 0보다 크니까 식은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1 마3이어서 음수여서 허근 나와요. 여긴 허근, 여기는 실근이 나와요. 판별식을 써보면 이때 실근은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만 해찾으면 돼요. 근해 공식 써가지고
그래서 구해보면은 x는 마 3 뿔마 루트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트 8은 2루트인가? 답은 마이너스 3 뿔마 2루트 2가 답이에요. 몇 번이죠 답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자, 이렇게 대칭인 4차 방정식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딱 그러니까 인수분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연습해 보냐면 704번을 지금 연습해 보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4번. 이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704번.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자, 대칭인 4차 방정식까지 이제 끝냈고요.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은 근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항상 앞으로 가면 뒤로 갈까요? 안 갈까요? 뒤로 무조건 가죠. 그죠? 항상. 그래서 706번을 보면은 거꾸로 물어봅니다. x 세제곱 플러스 kx제곱 3차 방정식이죠 지금.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3차 방정식이에요. 잘 보시고요.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가로치고 x 빼기 9의 한 근이 3이다. 그래서 x에 3 대입해가지고 k 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을 구하는 문제.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3을 대입해요. x에 3 대입하게 되면 27 빼기 9k 여기 3 대입하면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0이 돼서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마3이니까 플러스 24는 0이 나와서 k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만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도리제법을 쓸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또 다시 뭐 찾고 있으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제 k에서 4를 집어넣을 거예요. 3차 방정식의 모습은 얘가 되는 거죠. 4 대입하면 6x 빼기 9고 당연히 곧바로 보자마자 한 근이 3이니까 3으로 조리제법 쓸 겁니다.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겠죠. 3이 근인데 당연하겠지만 3으로 조리제법을 써서 3, 1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9, 0 그래서 얘는 x 빼기 3 그다음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두 근을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래. 여기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의 합만 필요합니다. 두 근의 합은 1이죠. 그 다음에 k는 4였죠. 요거를 다 더하는 게 답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니까 답은 5가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대부분 근행공식까지 별로 쓸 일은 없고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거의 다 풀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너무 쫄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뭐 거꾸로 근을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를 찾은 다음에 다시 근을 찾는 문제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자, 넘어갈게요. 자,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는 약간 느낌이 인수분해 파트랑 비스무리한 느낌? 뭔가 인수분해 같은 느낌이 이제 강력하게 드는 파트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710번으로 넘어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의 x 더하기 2k는 0. 자, 얘가 이제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가질 때 모든 시수 k야. 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보는 순간 3차 방정식인 거 알았겠죠? 근데 이제 계수에 뭐가 들어가 있죠?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긴 한데 k라는 그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뭐 개수에 미정계수가 있든. 그러면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요? k 없어져야 되니까 x에 1 대입하게 되면 0 됩니다. 1 대입하게 되면 0 돼요. 뭐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1로 조리제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정계수가 있다라고 해서 인수분해 안 하면 큰일 나요. 고차 방정식은. 그래서 1로 하는데 최고차항계수 1이죠? 2차항계수 없어요. 0이에요.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애들 연습 안 되는 애들 많이 빼먹어요. 다 한 땀 한 땀 밟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1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2k가 되겠어요. 다 연습하시고요. 1로 조리제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1, 1은 1, 1 더하면 마이너스 2k 곱하면 마이너스 2k는 0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가운데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자, 여기까지 놔야 돼. 첫 번째 스텝. 인수분해 한다.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이 여기 중근 조건만 써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중근 조건만 쓰면 안 되고 여기 지금 근이 몇이죠? 1이라는 근이 있지. 얘도 1을 근으로 가지면 중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많이 놓치냐? 얘가 중근 돼가지고 판별식은 다 써.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으면 중근가지 조건 구하시오라면 첫 번째 애들이 뭘 구하냐면 얘가 중근가지 조건을 써요.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을 쓰는 거지. 그럼 이제 판별식을 쓰게 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k는 0. 이건 잘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 두 번째 거. 이게 조심해야 돼. 이걸 빠뜨려요. 이걸 조심해야 되겠고 봐봐.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얘도 1을 근으로 가지면 중근을 가져요. 자, 하윤아.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려고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를 만족하면 되겠냐? 아니죠. 지금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여기 1이 근이 되면 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우리 아까 방금 했어. 얘가 한근 3을 갔는데 그럼 뭐를 만족해? 3을 근으로 갔는데 뭐를 만족해? 집어넣으면 0이잖아. 얘가 1을 근으로 갔는데 그럼 뭐를 만족하겠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얘가 1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지면 끝나. 그럼 중근이야. 그래서 얘가 1 대입하면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이 근 1을 가진다.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면 돼요. 이거예요. 이 두 번째 거를 놓친다는 건 이게 만약에 2였다면 여기 2 집어넣으면 0 되는 거고 3이었다면 3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어렵나요 너무? 자, 이걸 놓쳐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뭐냐? 1 플러스 파이 k는 0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이 나오겠고요. 여기서는 2 마이너스 2k가 0이기 때문에 k는 1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이걸 두 개 더하게 되면 답은 뭐가 되냐면 8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유형의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11번 한번 풀어보세요. 711번 풀어보세요. 711번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고차 방정식 문제 뭐 인수분해만 잘하면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문제 풀이에서.
이 집어넣으면 0 되기 때문에 1호 조리수법 쓰셔야 됩니다. 자, 얘가 근이 모두 실수가 돼요. 그러면 뭐 여기는 당연히 실근이 됐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디만 실근이 나오면 되죠? 여기만 실근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아닌가요? 얘가 실근을 가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짝수 판별식 썼어요. 짝수 판별식. 그래서 t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예요. 인수분해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죠. 이거 틀리면 뭐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k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겠죠. 자, 잘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713번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시각상의 세변의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한다고 해도 잘 풀어보세요. 근과 계세 관계라. 다 풀어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해보시고 상문제들은 도전을 좀 해보시고 인수분해만 한다면 대부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니까 너무 쪼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유형 7번에서 뭐로 나는 거죠? 3차 방정식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는 누구랑 아주 콜라보레이션을 이뤘죠? 곱셈 공식에 변형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었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콜라보레이션 누구를 이루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누구랑 콜라보레이션이냐면 똑같이 곱셈 공식 변형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단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의 공식 같은 걸로 유도하진 않아요. 뭐로 유도하냐면 뭐로 유도하겠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유도합니다. 뭐를 통해서 유도한다고요? 인수 정리?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되게 간단해요. 이 정도도 못할 정도면 지금까지 공부를 더럽게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3차 방정식 쓸게요. 가장 일반적인 3차 방정식.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뭐 평균도 잘 못 넘고 있다. 내가 하는 것만 다 하면 여러분들 평균 그냥 넘어요. 아니, 뭐 되게 뭐 많은 것들 할 필요 없어요. 개념은 정확하게만 알아도 평균 이상은 나올 거라고 난 확신하거든요. 대부분 애들은 평균도 못 넘는 애들은 개념을 정확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개념에 대한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만 알아도 그냥 평균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3차 방정식이에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3차항 계수 A, 2차항 계수 B. 요 근을 뭐라고 정할 거냐면, 이 근을 뭐라고 정할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3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졌어. 그러면 얘는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인수 정리를 쓰게 되면 우리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되냐, 얘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1을 근으로 가졌어. 그럼 걔는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1을 근으로 가지면. 너무 어려워요? 1을 근으로 가졌잖아요.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x 빼기 1을 가지면 되겠지. 당연하겠지만 얘가 근이면 거꾸로 되는 거니까. 같은 원리, 뭐 되게 어렵지 않은 원리잖아,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졌어.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감마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거 아니야. 뭐 되게 어려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얘가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를 가질 거라고, 이 3차 방정식이. 근데 최고 차이식 몇이야? A잖아. 그럼 여기다 뭐만 곱하면 나오는 거야? 1만 곱하면 나온다고. 이게 다야. 그럼 여러분들 뭐 양면을 A로 나눌게. 얘네 둘이 같은 식이에요? 얘도 A로 나누고 얘로 A로 나눌 거야? 이렇게 나와요. 얘를 A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 A로 나눴는데 그럼 요거죠? 요거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배웠겠지만 전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뭐 x-a, x-b, x-c로 배웠었는데 그냥 알파, 베타, 감마가 바뀐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공식에서 다 배웠겠지만. 그래서 무엇을 쓰면 나온다? 계수 비교법을 쓰면은 뭐가 나온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유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울 게 1도 없어요. 이것도 유도하지 못한다. 뭐 싹 잘하겠냐? 개념도 유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세근의 합은 일부 반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요거 마이너스 넘어가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얘는 같아. 그거 똑같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됩니다. 요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넘길게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는 맞불말. 2차 방정식도 맞불이었죠? 다차 방정식인데 5차 방정식에 만약에 다차 방정식 근거계산이 맞불이에요. 뭐 배우진 않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맞불 마로 가고 B, C, D 아주 순서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와 계산기는 요게 나오죠. 그러면 얘하고 연결되는 근거와 계산기 곱셈공식 변형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의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곱셈공식 변형이 되겠고 3차식도 있긴 하죠. 잘 안 나오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런 건 잘 나오진 않긴 해. 사실은 많이 출제되진 않겠지만 얘랑 연관된 곱셈공식 변형은 한 3개짜리. 그래서 뭐 다행스럽겠지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정은 배우겠지만 3차 방정식은 배우지만 4차 방정식 없어요. 안 배워요. 못 구하는 게 아니라 4차식으로 바꾸면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다뤄. 복잡해가지고 그냥 계산 자체가 복잡하니까 안 다루는 거야. 뭐 어려워서 안 다루는 게 아니라 만들면 되잖아. 인수정리로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럼 언제 쓰냐? 자, 그러면 봐봐.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보통 어느 때 많이 쓰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 2차 방정식 똑같아.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굳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필요가 없었죠.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잘 안 써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뭐를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써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되면 굳이 쓸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다 유도해 보시고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럼 714번 봅시다. 714번에서 마찬가지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엄청 나오죠. 자, 보자마자 아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찾기 어려울 텐데 뭐 알파, 베타, 감마로 근과 계산기 써요.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A분의 마이너스 B. 맞불 마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맞불이니까 1. 알파 베타 감마는 맞불 마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본 문제야. 어디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자, 요거 어떻게 바꿨냐면요. 얘를요, 전개가 복잡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바꿉니다. 얘도 뭐로 바꾼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요. 그 다음에 전개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이 x 마이너스 2 자리가 x 자리라 생각하고 풀면 돼요. 아까 공식에서 x 자리가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x 세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죠? 뭐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마이너스 2의 제곱. x자리에 마이너스만 넣으면 되죠?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여기다가 x자리 마이너스 2.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원래 x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지겹게 나왔던 문제예요. 지겹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되겠습니다. 얘는 1이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얘는 마사니까 마이너스 마사.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8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되겠죠? 없어지네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4 없어지니까 답은 2가 되겠다.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쇄관계랑도 많이 엮어지는 거니까 하나 풀어봅시다. 많이 잘 못 푸던데 71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16번 은근히 많이 못 풀어요. 이거 716번 되게 많이 못 풀더라고요. 자, 716번에서 보기가 조금 불편하면 시환하세요. 자, 716번에서 보기가 좀 불편하다면 시환하세요. 716번 겁나게 질문 많이 나와요. 애들 못 풀어가지고. 716번. 도전해보세요. 힌트는 치환. 치환에서 나타내라. 좀 보기 불편하다 그러면 치환을 우리가 엄청나게 써요. 뭔가 보기 불편하다. 좀 치환을 해. 항상. 엄청 치환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보기 편하게 하고 싶게 해서 치환하는 얘기 뭔 소리냐면 얘를 그냥 알파 프라임으로 바꾸고 얘를 베타 프라임으로 바꾸고 얘를 감마 프라임 바꾸세요. 그냥 치환하는 얘기는 저 모양이 보기가 불편하니까
치환을 하시고요.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치환을 해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원리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조금 불편할 것 같으니까 세실근을 이렇게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숫자가 나와 있어서 좀 쓰기 불편하니까 치환하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난 얘기야. 그러면 이 구하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냐? 하유라. 얘는 뭐야? 알파 마이너스는 뭐로 바꿔? 치환하면. 알파 프라임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는 치환함을 바꾸면 알파 프라임 플러스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바꾸면? 치환을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베타 프라임 플러스 3. 그래. 바뀌는 거. 얘도 감마 프라임 플러스 3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치환했잖아. 이 상태에서 근거하기승리 쓰라는 거야. 바꾼 다음에. 왜냐면 이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으로 근거하기승리 쓰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쓰면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은 마이너스니까 마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더하기 감마 프라임, 알파 프라임은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5.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은 맞불 마니까 1이 된다. 요걸 가지고 요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표현할 때 뭔가 계산이 복잡해지고 뭔가 계산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치환이라는 거를 겁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치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죠. 사실 뭐 대단한 건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서 지금 돌고 있어야지. X자리에 뭐 들어간 거죠? X자리에 뭐 들어간 거죠? X자리에 뭐 들어간 거야? 3 들어간 거죠 지금. 전개하는 거 나와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는 거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X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의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감마 프라임, 알파 프라임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밑에 다 구해져 있어요. 넣으시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게 마삼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거든요. 여기가 마오니까 마오 곱하기 3 더하기 1. 답은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죠. 이 앞에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문제는 치환하지 않아서 애들이 문제 풀다 시켜보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하다고 되게 질문이 많이 나와요. 내가 치환해서 풀어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알려주면 이제 그때 이제 푸는 거죠.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선생님. 뭐 엄청난 문제는 아니었네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거 한 땀 한 땀 다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또 해볼 거냐 717번을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717번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근과 계성이 나오는 부분 자 이것도 이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다 안 풀어줄 거야.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인데 자 미정계수 몇 개죠?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미정계수가 2개죠. 몇 개라고요? 2개 a랑 b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세근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래? 1대 2대 4래. 그럼 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대 1대 4니까 알파 2알파 4알파라고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총 몇 개의 미지정계수가 나왔죠? 여기 알파까지 포함되니까 몇 개죠, 총? 3개. 그럼 무조건 풀리는 거예요. 왜 풀려요,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식 몇 개가 나오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식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2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맥시멈 2개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총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3개까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근과 계수에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알파, 2알파, 4알파를 더하면 몇이다? 14다. 알파랑 2알파 곱하고 2알파랑 4알파 곱하고 4알파랑 알파 곱한 게 맞불이니까 A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근을 곱하면 알파, 2알파, 4알파를 곱하면 맞불 마니까 마이너스 B라고 해서 나머지 개수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뭐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고차 방정식 부분은요, 쉬운 파트예요. 여긴 전혀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어렵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있죠. 쉽다고 또 안 해요, 집에 가서. 고등학교 수학은요,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어요. 안 했는데 내가 잘하잖아요? 그럼 그냥 천재인 거예요, 그냥. 연습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연습이 매 순간마다 들어가야 돼요. 고득점이 나오려면. 특히 나는 수학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성적이 잘 맞고 싶다. 기억하세요. 수업 배우자마자 복습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하겠다? 효율성이 확 떨어져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나는 수학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진 않지만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란다. 그럼 지름길을 가세요. 근데 나 항상 얘기했지만 지름길을 안 가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길을 아무리 알려줘도 가지 않습니다. 안 좋은 길을 가요. 항상 똑같지만. 사람이 항상 얘기했죠. 내가 사람은 되게 멍청하다고요. 좋은 길은 안 가요. 괜찮아.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좋은 길 알려줘도 가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어떤 길로 가죠? 지 맘대로 가요. 지 맘대로 가요. 진짜 다 지 맘대로 가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갑니다. 다 자기가 전문가예요. 자기가 다 그 가장 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뭐 항상 똑같을 텐데 뭐 다 똑같아요. 사람 별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쁜 길로 갑니다. 좋지 않은 길로 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 719번 볼까요? 자, 719번 문제를 보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유형 8번까지 봐봐. 하나 똑같아. 이제 근과 봐봐. 3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근과 계승계를 구했죠? 그럼 이제 뭐 구하겠냐? 이제 거꾸로 하면 세근이 주어졌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뭐를 만든다?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항상 거꾸로 가요. 그럼 유형 8번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719번을 보시면 거꾸로 가는 거 엄청 나와요. 자, 앞으로 먼저 갔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세근이 주어지면서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져요. 근데 이제 근근이 섞였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맞불 맙니다. 이때 근이 바뀌어요. 근이 뭐로 바뀌죠? 세근이 바뀌어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바뀌면서 이 근이 주어졌을 때 뭐를 구해라? 거꾸로 뭐를 구해라? 3차 방정식을 구해라. 2차 방정식 똑같이 나왔죠. 그럼 뭐 구하면 되는 거야? 바뀐 근의 합. 바뀐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바뀐 근을 3개 곱한 거를 구해서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승기를 구한 다음에 거꾸로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해볼게요. 첫 번째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자, 이거 통분하겠죠? 어떻게 되냐? 하유라,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응.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아니죠. 여기도 뭐 곱해졌냐? 베타 감마 곱해졌잖아. 두 개씩 곱해진 게 더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더할 거예요.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곱하고 더하기. 베타분의 1이랑 감마분의 1 더하고. 감마분의 1이랑 알파분의 1을 더하겠죠. 그러면 이거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를 곱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세 개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얘를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뭐냐? 이게 마일이잖아. 얘도 위가 마일이잖아. 1이에요. 얘는 분모가 마일인데 분자는 2니까 마 2예요. 얘는 분모가 마일이니까 마 1이에요. 그럼 이제 쓸 때 똑같아. 맞불 마였지? 맞불 마로 들어갑니다. 바꿀 때. 자, x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그거 똑같이 들어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 여기에 이제 마는 쓴 거죠. 맞불 마로 들어간다. 마이너스는 뭐 바뀌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해주면 되겠죠. 2를 했다면 2 곱해주면 돼요. 가로치고. 자, 요거. 그래서 앞으로 배우면 뒤로 가는 거 맨날 나와요. 언제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개념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근데 못해 애들이. 야, 제일 재밌는 거는 앞으로 가는 게 되는데 뒤가 안 돼.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슬픈 점이지만 이게 맨날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물어 뒤로 물어보고 뭐 여기서만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수백 명을 가르쳤지만 수백 명 이제 1000명이 그거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걸 압도적으로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쉽시다. 720번 풀고 휴식. 그래서 오늘 721번까지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나는 라이트쌤도 안 풀려져 있는 친구들은 라이트쌤까지 다 푸세요. 지금 이 쌤만 풀어가지고 뭐 수학을 잘하겠다, 뭐 어느 정도 기초가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좋은 성적을 받겠다라고, 이거 뭐 그래서 이것만 풀어가지고 맞을 정도면 한 10번 반복해야 되나? 완벽하게 아예 풀면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팁도 없죠. 그래서 교과서 정도는 땡을 풀 수 있는데 교과서 잘 못 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720번 풀고 오늘 휴식.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웬만하면 여기서 개념 같은 것들은 다 하고 가세요.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안 하는 확률이 높잖아. 집에 가면 퍼지니까. 웬만하면 다 하고 가라. 맞불 마. 근이 또 바뀌었죠. 근을 세 근이 체인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뭐 이 정도면 좀 귀엽죠? 그 다음에 인수정리로 푸는 문제는 721번이 인수정리 써서 푸는 문제네요. 오늘 알려줬던 그 문제. 아니야?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얘도 세식은 합 구하시고요. 거꾸로.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조금 이게 귀찮을 것 같은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이게 조금 전개 많이 해왔으면 금방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조금 귀찮을 것 같고,
3개 곱하는 것도 조금 귀찮아질 수 있겠네요. 이 문제가. 이게 계산이 조금 귀찮죠? 안 귀찮아요? 이 정도면 뭐 귀여워요? 선생님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그냥 암산을 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잘 암산을 잘 도나요? 안 돌겠죠? 요거 두 번째 것만 정리해봐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가 2개씩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이 3개 나오니까 3. 요게 이제 두 번째 거고. 요거 전개 때리면 이렇게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1. 나 뭐 이게 머리에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이쁘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뭐 정리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빨리 해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반복과 연습. 대부분 애들 왜 못하냐? 안 하니까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하진 않지만 돼 있으면 좋겠다. 됩니까 그게? 그게 되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분배하겠습니다. 연습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모든 연산들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연습 안 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나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 놀라운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합시다. 연습하진 않지만 빠르게 할 수 있다.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1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 감마도 1 더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네요. 얘 마이너스 3이었냐? 미안해. 잘못 썼네요. 이게 마삼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 갈 뻔했어요.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 마3이니까 마6. 마2였네요.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 감마가 2 더하기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1이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0, 마이너스 2, 1. 그 반대로 x 세제곱 없죠? 뿔, 마이너스 2x 요게 답이 됩니다. 맞뿔 마예요. 부호가 없어. 2차 함께서 없어. 부호 같은 거. 부호 반대. 맞뿔 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